네, 시청자 여러분 주말 즐겁게 잘 보내셨습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임동석입니다. 자, 오늘 7월 16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지상파 DMB 채널 유언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난주 증시가 국내외 빅 이벤트로 급등락을 오갔습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와 또 옵션 만기가 겹쳐서 1785선까지 내려갔던 우리 증시가 중국의 2분기 국내 총생산 지수가 시장 예정치를 충족하면서 하루 만에 1800선을 회복했습니다. 뉴욕 증시 역시 급등 마감을 했는데요. 상당한 파생 상품 투자 손실을 입었던 것으로 알렸던 JP 모간의 어닝 서프라이즈 그리고 중국발 호재가 지수 상승에 단단히 한몫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17, 18일날 예정돼 있는 버냉키 의장의 발언에 좀 가장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Q3 등등에 관한 그런 멘트들이 현실화돼서 나올 수 있을지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한번 기대감 갖고 쳐다봐야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코너들 정리해드립니다. 네, 강정원의 3% 공략주에서는 공략주 매매 원조인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 장 초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해보고요. 자세한 투자 전략을 듣습니다. 실시간 증권사 리포트 살펴보는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동양증권 고윤기 대리와 함께 국내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과 기준금리 인하 이후 예상되는 시장 흐름을 살펴봅니다. 네, 업종 스캐닝에서는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낱낱이 살펴보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세웁니다. 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순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내 전일장과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금요일 국내 시장 2% 넘게 아주 장중에 급락을 했습니다만 6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1800포인트에 좀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가 유사한 수준으로 발표되면서 투자 심리가 좀 안정을 찾은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피는 27.5포인트 상승한 1812.89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1800포인트 밑으로 다시 하락을 출발하면서 1770포인트까지 밀렸습니다만 오후 들어서 강한 반등세를 좀 보인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 기관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지수를 상승을 견인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7일째 약세를 좀 이어갔는데 그동안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좀 빠지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다가 큰 하락세를 보였다가 장중에 거의 15포인트까지 좀 하락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막판 반등이 좀 나오면서 2포인트 하락한 484.32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코스닥에서 순매수를 보였습니다만 외국인이 7억 원의 순매도를 보이면서 코스닥 지수가 7일째 하락했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NHN과 한라공조, 기아차, 코덱스 레버리지, SK텔레콤을 매수했고 코스닥에서는 게임빌, AP시스템, 네오이즈게임즈, 위메이드, 넥스콘테크를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차, 기아차, 타이거 200, 코덱스 200, ETF를 좀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 LG 디스플레이까지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메파스와 CJ5쇼핑, 코롱생명과학, 이노스, 오시아인 머티리얼즈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시장은 JP모건의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큰 실적을 좀 보이면서 은행 상승과 더불어서 이 중국의 추가적 경기 부양 기대감 역시 이 부분이 좀 큰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고요. 중국의 GDP 2분기 GDP 성장률이 8% 밑으로 떨어질 것을 발표했습니다만 예상치보다는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악재가 아닌 반대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우지수는 203.82포인트 상승한 12,777.09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도 7거래일 만에 상승세를 보이면서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 S&P 500 지수도 22.02포인트 상승한 1350.78, 기술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42포인트 상승한 2908.47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IT 기업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이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의 의회 연설에 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경제 지표가 계속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는 경우에만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언급이 나왔던 사항인데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힌트가 나올지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도 중국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WTI 원유 선물 가격도 81.1달러, 1.18포인트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난주 금요일에 추천하신 종목에 대해서 먼저 짚고 가야 될 텐데요. 어땠습니까, 흐름이? 네, 비트전자 시초가 8,290원에 출발을 했고요. 장중 시초가 대비 2.2% 상승했습니다.
4% 대략 상승했습니다만 오늘 제가 제시한 시초가 대비해서 3% 이상 넘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도의 차익 실현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미스전자는 LT 성장의 수혜, 특히 이제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의 모두 광통신 관련 제품을 공급하고 있어서 이런 LT 시장의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뭐 오늘 정도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장 관심 종목은 어떤 것일까요? 네, 오늘 시가 공략주는 MDX테크를 시가 공략주로 제시하겠습니다. 인베디드 시스템을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제작 업체고요. 뭐 인베디드 시스템은 하드웨어를 설계한 이후에 이 소프트웨어를 내장하면서 이 최적화시킨 시스템을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휴대폰 제조회사에 대한 매출이 높았습니다만 최근에는 자동차 전장 소프트웨어도 크게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고객층도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현대차, 만도, KT, SK텔레콤도 아주 다양한 매수처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를 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이 스마트카 성장성을 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이 스마트 기기에 대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특히 이제 요즘에는 자동차에 대한 이 스마트화에 대한 그 니즈가 매우 높은 분야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그동안 단순 어떤 운송싸움을 넘어서 이 스마트폰과 이 복합된 기능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기능은 이 정보를 뜻하는 인포메이션과 오락을 뜻하는 엔터테인먼트, 이런 합성용으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라고 시스템으로 불려지고 있는데, 트리 컴퓨터와 더불어서 MP3, DMB, 이런 오디오와 외부 기기와 연결이 가능한 통합 차량 시스템을 말하는데, 이런 모든 하나의 기기에 적용된 추진단 통합 자동차 편의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차 블루링크라든가 르노삼성의 MMI, 기아차의 유보, 이런 차량이 대표적인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데, 이러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차량에 자체적으로 인베드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더불어서 스마트폰의 어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시스템이 각광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 동사에 대한 수혜가 기대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실적 구조를 줄 수 있습니다. 이 하반기부터 이 차량용 디스플레이를 제공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 미러링크 판매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역시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되면서 역시 이런 그 LTE 통신망도 진화하고 있고, 블루투스를 통한 정보 이전이 가능해지는 만큼 이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역시도 크게 매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1분기 대비 2분기에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30%,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의 성장성 프리미엄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MDX테크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적정 밸류에이션은 19,000원대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최근에 조정을 받은 그 모습, 이런 부분까지 한다면 오늘 MDX테크 시가 공략가 충분히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MDX테크 이제 스마트카 관련해서 성장성이 기대되는 종목인데요. 가격대에 대한 접근은 어떻게 해볼까요? 네, 역시 시가 공략수로 제시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시가대 3% 이상, 손절가는 13,200원 하회 시에 손절을 대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MDX테크까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개장 전까지 동시효과 상황을 화면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다행스럽게도 양시장이 모두 상승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래소 쪽이 0.69%로 12포인트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1820선 가뿐하게 회복을 한 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0.56%가 상승해 있습니다. 양시장의 상승폭이 비슷합니다. 487포인트로 장을 맞을 듯이 보입니다. 1분 남겨놓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등등 1% 이상의 견조한 상승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코만이 아직까지는 철강업종 조금 좀 더 기다려야 될까요? 0.14%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화학 관련주 LG화학이 1.68% 상승해 있고, 신한지주 그리고 SK하이닉스, KB금융 등등 금융과 반도체 등등 업종 전반적으로 걸쳐서 소폭이나마 상승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가면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하지만 체감 경기가 조금 코스피보다는 좀 약한 느낌이 들고요. 셀트리온 그리고 파라다이스, 안랩 등이 많게는 2.9%, 적게는 0.5%까지 상승했습니다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아직까지도 보합권으로 좀 눈치 보기 장세, 횡보 장세를 이어갈 듯이 보입니다.
네, 자,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순서 저와 함께 진행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입니다. 우진 투자 컨설팅 이성규 팀장,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장이 시작될 때는 장 상승폭을 조금 줄였습니다. 6포인트가 오른 1818포인트로 장이 시작됐고요. 거래소는 코스닥은 3포인트 상승하면서 487로 장이 시작됐습니다. 자, 양시장 출발 상황 정리해 볼 텐데 먼저 이성규 팀장께서 거래소 쪽 정리해 주십시오. 네, 오늘 코스피 증시 같은 경우는 0.33%로 일단은 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예상 체결 지수가 한 0.8%까지 상승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그 갭을 줄이면서 출발했다는 것은 오히려 좋은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급락 이후에 중국과 그래도 미국에서 어느 정도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오늘 장도 여전히 그 반등 장세를 이룰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파란불을 켜고 있는 그 종목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일단은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점이 오늘 장의 그 막판까지도 좀 긍정적인 관점을 이렇게 좀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0.44%대로 지금 현재 시가보다는 소폭 상승하면서 계속해서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상승 종목 수가 한 400종목에 달하는 상황이고 하락 종목 수는 100종목밖에 130종목 정도 되는 수준인데 그만큼 장세는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말씀드린 순간에도 계속적으로 상승폭은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오늘 장에서는 대형주들의 그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대형주들이 0.48%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중형주 같은 경우는 0.3%대 그리고 역시 소형주 같은 경우도 0.3%대를 유지하면서 일단 대형주들이 일단 시장 대비해서는 오버퍼폼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전해드릴 수 있겠고 업종별로 보게 되면 최근에 급락 이후에 반등세가 빠르게 나타나면서 일단 증권주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0.89%대 거의 0.9%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유가가 또 다시 한번 반등하게 되면서 이 화학주들의 반등세도 좀 강한 모습입니다. 0.6%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그 대선 테마로서 역시나 그 종이목재 업종들도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역시나 종이목재 업종들 0.6%대 그리고 역시나 헬스케어 관련주들도 좀 이렇게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의료정밀 업종이 지금 현재 0.5%대 역시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장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기존의 그 전기전자 업종도 오늘 장에서는 0.3%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기계 그리고 운수장비 업종들도 대부분 0.3%대 금융업종까지도 0.25%대의 상승세를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락하는 업종들 같은 경우는 역시나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어떤 우려가 좀 이렇게 작용하는 부분인데요. 보험업종이 0.37%대에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래도 방어를 잘해줬었던 전기가스업이 0.13%대의 하락세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뒤이어서 은행주들이 0.16%대 역시나 하락세로 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 이 세 업종을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로서는 전부 다 지금 플러스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종별 그 투자자들의 한번 동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장에서는 반가운 지금 투자 주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외국인들이 135억 원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 개인들이 69억 원의 순매수. 다만 최근에 많이 매수했었던 기관들은 일부 물량들이 약 207억 원의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투신권이 23억 원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연기금이 16억 원의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그다지 매도 물량들은 강하지 않은 모습이고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하는 업종은 지금 현재 전기전자와 운수장비 업종이 각각 54억 원 그리고 26억 원으로 될 수 있겠고 통신업종도 최근에 반등세가 좀 강한 모습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외국인들이 13억 원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관들을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매수를 하고 있는 업종들은 정확히 집계는 되고 있지 않고 있고요. 매도가 강한 업종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좀 반대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에 55억 원의 순매도세 그리고 금융업종에 29억 원 그리고 운수장비 업종에 30억 원 정도의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해드릴 수 있겠고 지금 현재 시총 상위주들 보게 되면 현재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보합권에서 역시나 공방 상승폭을 좀 이렇게 줄이는 모습이고요. 오늘 장에서 화학주들 강합니다. 지금 호남석유, LG화학 등이 2.7%대, 1.35%대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SK이노베이션도 1%대에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OCI 또한 1.1%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하락하는 업종들 보게 되면 일단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1%대의 하락세 그리고 삼성화재가 0.7%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 KT와는 다르게 SK텔레콤이 0.37%대 역시나 약보합권에서 좀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0.2%대의 상승세로 플러스로 좀 전환을 했고요. 한국전력은 보합권 그리고 포스코 또한 보합권에 머무르면서 철강 업종들은 그렇게 강한 반등세는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보게 되면 뭐 고려아연 같은 비철금속 업종도 1.6%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출발 상황을 정태근 팀장께서 수고하십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 출발상이 상당히 좋다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0.78%, 3.8포인트 정도 상승한 488.12포인트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 출발하고 난 뒤 0.7%는 상승권이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3.6% 정도 하락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큰 출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어떤 개인들의 매물이 나온 영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매물 시장의 어떤 변동성 확대뿐만 아니라 최근에 왔었던 기관의 수급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관들이 어떤 14일연속 매수를 하게 되면서 500포인트 정도 500포인트 부분까지 상승세를 보였었지만은 최근에 기관이 매도로 전환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코스닥 지수는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개인들이 현재 매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기관들이 현재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개인들의 매수보다는 어떤 기관들의 매수가 다시 한번 들어와줘야 코스닥 지수는 좀 힘을 내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500포인트에 대한 어떤 돌파 여부 그리고 기관의 수급을 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신다면은 코스닥 시장을 좀 대응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외환과 채권 시장의 흐름은 어떠한지 IBK 투자증권 김수만 연구원을 전화 연결하기 전에요. 먼저 시장 상황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1포인트 상승으로 고작 이거 좀 상승폭이 많이 줄어들어서 좀 아쉽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1813포인트로 다시금 밀려난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2포인트가 조금 넘게 상승을 하면서 487.20포인트로 현재 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좀 시장의 흐름이 상승세로 본격적으로 흘러가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려 보인다 싶고요. 자, 계속해서 외환과 채권 시장의 흐름이 어떠한지 또 증시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김수만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외환 시장부터 볼까요? 예, 현재 달러원 시장은 전 주말 대비 3원 30전 하락한 1147원에서 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글로벌 외환 시장은 이탈리아 신용 등급 가능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구체 입찰에 성공했으며 JP모건이 예상외의 호실적을 발표함에 따라 글로벌 증시가 강세를 보여 유로화가 달러와 엔화와 대비 소폭 상승했습니다. 유로화는 달러화에 대해 전주말 대비 0.0046달러 상승한 1.2249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무디스는 지난 금요일 이탈리아 신용등급을 A3에서 BA2로 강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52억 5천만 유로에 달하는 국채 입찰을 발행하는 데 성공하면서 유로화의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JP모건 경우 런던 고래 판문으로 44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 주당 순이익이 1.21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으며 시장 예측치인 주당 70센트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힘입어 뉴욕 증시는 강세를 보였으며 위험거래 강화로 유로화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유로화의 상승 추세가 단기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면서 유로화의 반등폭은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금일 외환시장은 지난 목요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데 따른 조정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중국 GDP가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왔으며 이탈리아 구체 입찰 등의 성공으로 글로벌 증시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달러원 환율 하락을 견인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특히 여기에 NDF 투자자들은 여전히 저점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수급상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달러원 환율 레인지는 1140원에서 1153원으로 예상합니다. 네, 채권 시장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현재 채권 시장은 3종 국채 선물이 0.04% 하락한 105.71로 장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 국채 시장은 뉴욕 증시 강세에 따른 이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7영업일 만에 EBP 상승한 1.491%를 기록하였습니다. 중국 2분기 GDP 성장률이 7.6%를 기록하며 3년 만에 처음으로 8% 이하를 보였으나 시장 예측치에 부합하는 수준이었고 이탈리아 국채 입찰 역시 성공했으며 JP모건이 긍정적인 실적에 힘입어 위험거래가 증가하면서 미 국채 시장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미 생산자 물가가 예상 밖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미 국채 시장은 약세를 지지하였습니다.
금일 국제 채권 시장은 금일 국내 채권 시장은 위험회피 심리가 다소 완화되면서 글로벌 주식 시장이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다소 조정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외국인들이 지난 목요일 기준금리 인하 이후 국채 선물 시장에서 대규모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향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물 채권의 경우에는 외국인이 일별 1,000억 원 이상의 순매수를 꾸준히 하고 있으며 여전히 시장금리와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중국 경기 둔화로 국내 경기가 둔화를 넘어 침체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 기대 심리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국내 채권 시장의 조정 역시 그 조정폭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일 채권 시장 예상 레인지는 국후 3년 기준 2.85%에서 3.0%를 예상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외환과 채권 시장 여름 김수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증권사 리포트 살펴보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실적 호재로 상승한 가운데 국내 증시도 추가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증권사들은 어떠한 시장 분석을 내놓는지 이 시각 증권사 리포트 확인합니다. 먼저 신한금융투자입니다. 미국 기업이익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로비니 교수와 주식시장 변곡점으로 시장 해석해보고요. 우리투자증권 이익 안정성에 근거한 포트폴리오 대응 점검해봅니다. 현대증권은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변수들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동양증권, 지난주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금리 인하 이후의 증시 모습 예상해봅니다. 이 가운데 신한금융투자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유로존 변수가 마무리되고 중국 경기에 대한 낮아진 눈높이가 충족된 만큼 이제 시장의 관심은 국내외 기업 실적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미국이 있는데요. 결론부터 정리하자면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미국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분기 사상 최대 이익 경신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미국 기업들의 호실적은 한국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실적 시즌 동안 국내 시장에서는 IT 금융업종을 관심 있게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속해서 삼성증권입니다. 지난 7월 9일 로비니 교수가 퍼펙트 스톰 시나리오를 언급한 이후 글로벌 증시가 급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삼성증권은 로비니 교수에 대한 기사 검색 수가 투자 심리 지표로 상당한 함의를 지닐 수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현재는 검색 건수가 감소하는 시기로 주가 안정 내지 반등 흐름이 가능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한편 국내 증시는 지난주 중국 2분기 GDP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반등 모멘텀으로 작용했고 이번 주 특별한 이벤트 일정이 없다는 점이 오히려 호재가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반등 탄력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 유효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입니다. 유럽 사태에 이어 글로벌 경기 둔화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 볼 때 글로벌 경기 흐름이 양호하다는 점, 정책 공조 기대가 유효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코스피 1800선 전후의 지지력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실적 안정성, 가격 메리트가 우량한 대형주 중심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업종으로 IT, 자동차, 지주사, 제약을 꼽았습니다. 다음은 현대증권입니다. 지난주 코스피가 극적으로 반등해 1800선을 회복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주변에서는 증시의 추가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하지만 실제 증시 주변 환경 변수들을 조금씩 완화되거나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2분기 GDP 결과 외 신규 대출 재증가, 미국 경제의 추세성 강한 지표의 견조함 등인데요. 따라서 향후 주가가 추가 하락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마지막 동양증권 리포트 내용은 골드센터 목동지점 고윤기 대리 통해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기준금리 인하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에 따른 증시 모습 예상해 주신다고요? 네, 지난주 금융통화위원회는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0.25%포인트 인하를 해서 기준금리가 3%가 되었는데요.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은 2009년 2월 이후에 41개월 만에 처음이고 최근 12개월 동안 동결된 상태였는데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내수 부진을 가계 이자 비용을 줄여 완화시키겠다는 의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기준금리를 인하하거나 동결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올해 한 차례 정도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 이후에 그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서의 코스피 반응을 보게 되면은 금융위기를 제외해서 총 13차례 그 원평균 코스피 수익률은 마이너스 2.1%, 상승 확률은 54%로 뚜렷한 방향성을 유도하지 못했는데요. 아무래도 경기 불안에 대한 우려와 정책에 대한 기대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단기 금리차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제외한 최저 수준까지 이미 하락해 있다는 점에서 향후 주식시장의 어떤 정책적인 변수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그 4번에 걸쳐 확인된 1800선 전후에서의 하방 경직성을 바탕으로 반등에 나설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성장 모멘텀 부재가 약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를 반영한 낮은 밸류에이션과 투자 심리 수준 그리고 글로벌 정책 공조에 대한 기대가 방어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면 20일 날 유로존 재무장관 특별회의에서는 지난 정상회담에서 그 합의된 조치들의 세부 사항들을 논의할 예정이고요. 17일과 18일 버냉키 의장에 의해 청문회에서 통화 정책에 대해 발언할 예정입니다. 필요할 경우 여기서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관심업종으로는 뚜렷한 성장성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급락했고 지난 주말 삼성전자가 급반등으로 인해 투자 심리가 회복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종 그리고 하반기 그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가 유효한 항공과 기계 업종 그리고 국제유가의 하락세 진정과 노출된 중국 리스크에 대한 내성을 가진 정유화학 업종들이 유망해 보입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1780에서 1860선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전망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병곤 샘플러스 전문위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현 장세에 대한 진단을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시장 자체는 그 금요일 날 반전이 상당히 결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금요일 날 주가가 아침에 약세를 탔습니다만은 밑에서 저점 찍고 반등을 성공을 하면서 결국은 시장이 이전 저점을 더 깨고 내려간다든지 아니면 완전 하락 추세로 전환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재로서는 안 나오거나 아니면 앞으로 뒤로 더 밀렸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날 아마 주가가 떨어질 때 우리 말씀하시기를 더 사도 되느냐 아니면 어떻게 대응을 해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주셨던 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는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드렸었는데요. 현재로서는 역시 예상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다만 반등 자체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반등 에너지는 상당히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단지 이제 주가가 더 깨고 내려가는 상황을 피했다는 것뿐이지 아직까지 상승 추세로 완전히 전환해서 강력하게 치고 넘어간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쨌든 간에 그 제한적인 반등이 좀 더 예상이 되는 관계로 단기 목표를 가지고 짧게 치고받는 형식으로 대응을 가시는 게 가장 좋을 듯하고요. 종합주가지수 이번에 상승할 때의 목표치는 1880에서 1900선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식의 흐름이 반복될 것으로 생각되니까 거기에 맞는 전략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포트폴리오 흐름에 대해서도 이야기 듣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도 역시 예고드렸던 대로 지금은 지수가 가장 급변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수 관련 종목들을 편입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금요일 날 삼성전자나 현대차 위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만은 저는 그거보다는 이전에도 많이 거래를 그런 식으로 해왔는데 코덱스 레버러지를 다시 편입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종합주가지수가 6%까지 하락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낙폭이 과다했던 상태고요. 그 다음에 박스권 하단 부분, 거기에 지지가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저가 매수를 공략을 해볼 수 있었고요. 또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자체가 아주 상승세로 강하게 지금 추세를 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 고점 정도로만 목표를 가지시면 가장 무난한 대응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는 전일 1,400원 정도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11,500원에서 12,000원 정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1,500원은 대략적으로 지수상으로는 1,880선 정도 되기 때문에 지수 목표 따라 목표가를 설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9,300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종목을 더 편입을 했는데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유진기업이 단기적으로 낙폭이 과도한 상태였기 때문에 손절매 대응을 하기보다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었고요. 또 여기서 추가를 한 부분은 그 기존의 물량과는 별개로 반등 시에 분할 매도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비중은 원상 복귀시키고 평균 단가만 낮추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두 종목을 편입한 상태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M게임은 그대로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고 유진기업은 40%, 그다음에 코덱스 레버러지는 20%, 그리고 현금 20%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지금 유진기업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뭐 장 상황이 조금 월요일 장에 걸맞는 힘 있는 장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힘이 점점 빠지는 것 같아서 살짝 걱정은 됩니다. 지금까지 최병권 샘플러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언제쯤이나 좀 힘 있는 그런 상승장이 나와줄까요? 지금 목이 좀 마릅니다. 자, 계속해서 업종 스캐닝 시간을 이어갑니다. 계속해서 이성규 팀장께서 먼저 업종 스캐닝, 코스피 업종 그리고 종목의 흐름부터 상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장 현재는 0.05%대 상승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승폭 상당히 낮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그런 원인 중에 몇 가지 이제 눈에 띄는 업종들이 있다는 거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잠깐 그 업종들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형 IT 업종들 아마 이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들인데요. 관심 많이 가지신 그 업종인데요. 일단 삼성전자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죠. 목요일에 해가지고 굉장히 큰 하락과 그리고 반전 그리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 보시게 되면 그 이전에 있었던 110만 원 선을 이탈했다가 거기서부터 강하게 좀 상승 반전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사실상 이것은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그 지속적으로 좀 매도를 한 상황이었고 다음날 그 반등세 그러니까 금요일날 반등세가 크게 나왔을 때도 일단은 외국인들은 여전히 매도를 했지만 기관들이 강력한 매수세가 있었습니다. 뭐 그 원인 중에 하나라고 꼽자고 한다면 일단 기관들의 매수 평단 자체가 한 120만 원대 좀 약간 위 정도 되는데 그런 로스컷 자체가 한 110만 원 선에서 105만 원 사이 정도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기관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이 삼성전자에 매수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하락장에서 이렇게 그때와 비교해 보게 되면 그 당시 하락장에서 삼성전자는 막판에 기관들이 엄청나게 매수세를 보였지만 다른 여타 업종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기관들이 매도를 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물론 일부 업종들에 대해서는 매수를 했지만 그 편차가 엄청나게 커서 그런 것들을 해석해 봤을 때는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다른 업종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매도 공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 삼성전자의 로스컷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에 삼성전자의 매수를 좀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역시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외국인들이 매도 공세를 펼치면서 삼성전자 자체는 어떻게 보면 지금 베어마켓 랠리에 들어가고 있다 해서 오늘 장에서 반등세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고요. 그 여타 그 전기전자 업종들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보다 그렇게 반등세는 강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밑거리를 좀 크게 달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올라온 모습인데 오늘 장에서 소폭 반등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랑 뭐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모양 자체가 현저히 다르다는 걸 좀 볼 수가 있고 LG전자의 차트입니다. LG전자 차트도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가까이 좀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역시나 밑거리를 단 모습이지 삼성전자처럼 그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온 모습은 아니라는 거 그 정도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삼성전기도 물론 지난주 금요일에 상승폭을 그렇게 키웠지만 삼성전자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라는 그 브랜드 계열사라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약간의 상승폭이 컸을 뿐이지 밑거리를 상당히 크게 단 모습이고요. 앞전에 보여드렸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확연하게 좀 차트가 틀립니다. 장대 양봉을 올린 모습이라서 역시나 기관 투자자들이 이쪽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상황에서 지금 현재 IT 업종들에서 중요한 것은 물론 실적 부분도 상당히 뭐 좋다라고 나오고 있지만 수급이 그만큼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삼성전자 추가적 상승세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실적이 물론 좋으면 주가는 상승하게 돼 있지만 결국엔 기관 투자라든지 외국인 투자라든지 둘 중에 누가 항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못 견디고 공매도에서 못 견디고 매수
추세로 돌아서든지 아니면 기관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포기를 하고서 매도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재매수가 들어와서 더욱더 강한 반등세로 올라가든지 그 둘 중에 하나가 될 테니까요. 일단은 IT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서는 삼성전자의 그 추이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는 게 이 IT 업종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키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자동차 업종인데요. 자동차 업종은 좀 다르죠. 현대차 같은 경우 지난주 금요일 날 장대 양봉을 달고 오늘 장에서도 좀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뭐 IT 업종과 밸류에이션으로 비교해 보게 되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상대적으로 자동차 업종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저평가 메리트가 있고요. 물론 시장 공략 자체는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가 그동안 뭐 저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프리미엄으로 바꿔왔는데 외국계 회사들이 저가에다가 그리고 연비 좋은 그런 자동차들을 좀 출시하게 되면서 약간은 시장 지배력에 밀린 경향은 있지만 그 시장 지배력에 밀렸다 하더라도 밸류에이션 자체가 훨씬 낮은 폭이라서 오늘 장에서 그래도 반등세가 좀 강한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아차 같은 경우는 상승폭을 줄였지만 여전히 그래도 밑꼬리를 달면서 강하게 위로 좀 치고 올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부품주들은 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그렇게 크게 재미는 못 봤습니다만 약 26만 원대, 27만 원대의 저가를 계속해서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 일단은 자동차가 완성차 업체들이 상승하게 됐을 때 그 점을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물론 자동차 부품주는 맞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 방산업 계통으로 많이 움직이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그런 움직임들이 주가가 달랐다는 거. 현대모비스는 그동안 계속해서 하락을 이렇게 해왔지만 현대위아는 반대로 상승하면서 위에서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뭐 국방에 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상승세로 올라갈 때 좀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 외 여타 그 자동차 부품들은 그렇게 뭐 강한 모습은 여전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역시나 완성차 업체들이 상승하기까지만 좀 기다리고 있다는 점, 그 점을 좀 정리해 드릴 수 있겠고요. 조선중공 업종들 지난 목요일 금요일에서 좀 급락세를 맞았습니다. 그나마 금요일 날 좀 이렇게 하락폭을 좀 줄였고요. 그 다음에 오늘 장에서는 약간은 빨간불을 켜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흐름 자체는 좀 여전히 견고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기대감들이 다 사라진 장세고 지금 대표적으로 현대중공업도 보게 되면 그 전저점을 이탈한 모습이지만 추가적으로 이탈을 하지 않고 시가 부분, 그러니까 종가 부분이죠. 이 종가 부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오늘 장에서 현재까지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들로 좀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뒤에 이어서 화학주들도 역시나 좀 급락세가 나왔었습니다. 그 급락세 나왔었지만 역시나 반등폭은 상당히 좀 강했고요. 오늘 장에서 그렇게 반등폭은 강하지 않습니다만 역시나 유가라는 부분들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대표적으로 뭐 SK이노베이션 정유주들입니다. SK이노베이션, GS, S홀딩이 나란히 동반 이렇게 상승하는 그 모습 차트들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뒤에 이어서 뭐 정제 마진을 해서 그 다운스트림 쪽으로 가는 기업들을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정유주들 같은 경우는 유가에 직접적 타격을 받지만 물론 화학주들이라고 해서 그냥 타격을 안 받는 건 아닙니다. 근데 다운스트림이 갈수록 나중에 수익성 개선이 될 때 유가가 혹시나 반등했을 때는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점이 지금 중국 부양 기대감들 그런 것들도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강하고요. 호남석유도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2.7%대 역시나 확대하는 모습들 보이고 있고 금호석유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오늘 장에서 2.7%대 역시나 강한 모습들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금 현재 호남석유나 LG화학보다는 더욱더 다운스트림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전체적인 차트 모양으로 봤을 때 LG화학이나 그 뒤를 이어서 호남석유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견고하다는 그런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같은 화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태양광 관련주들은 그렇게 강하진 않은 모습입니다. 물론 태양광 산업들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갑작스레 상승세로 완벽하게 전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우선적으로 좀 말씀드리겠고 그 뒤에 이어서 뭐 중소형 화학주들 같은 경우에 흐름들 좀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경기 순환주라고 할 수 있는 이 철강 금속 업종들 한번 보시겠는데요. 포스코입니다. 포스코 그렇게 반등세 강하지 않은 모습이죠.
최근에 들어서 경기 부양 기대감들 나오고 있지만 역시나 화학주들이 먼저 섹터를 달려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 오늘 장에서 일단 기계주들도 그렇게 뭐 반등세는 강하지 않다는 점을 역시나 그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정태근 팀장의 상승률 상위 종목 및 코스닥 테마 업종의 흐름을 살펴봅니다. 네,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지수부터 간단하게 살펴본다면은 상승 출발하고 난 뒤에 상승폭이 좀 축소가 됐다는 부분이 좀 특징적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도 여전히 개인들만 여전히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부분도 특징적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종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뭐 기타 제조업종이 1.97% 정도 현재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만선, 손오공, 에이스침대 이런 종목들 지금 현재 3.7% 한 3, 그리고 2.9% 3%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다 보니까 현재 기타 제조업종을 좀 이끌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으로 컴퓨터 서비스가 1.1%, 비금속 1.06%, 의료 정밀기기, 바이오 쪽이라 봐야 되겠죠. 바이오 쪽의 의료 정밀기기가 1% 정도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바이오스페이스, 디지털 옵틱 그리고 PJ전자, 하이비전 시스템과 같은 종목들의 상승세가 현재 눈에 띈다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쪽으로도 통신 서비스가 1.02%, 기타 서비스가 0.94%, 통신 장비 그리고 IT 부품주가 현재 0.9% 내외의 어떤 상승세를 현재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테마 쪽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쪽에서 어떤 테마들이 움직이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아침 쪽에 박근혜 테마 쪽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게임주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지금 이제 컴투스가 아침 쪽에서 3% 넘는 하락세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모바일 게임 관련해가지고 게임비라든지 그리고 컴투스가 상당히 조금 강세를 보였었는데 오늘 쪽에서 최근에 와서는 추세가 좀 꺾였다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쪽에서 21선을 좀 이탈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최근에 조금 변동성이 그 2부 시간에 제가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고점 신호가 나왔었다고 말씀드린 종목 중에 하나가 현재 컴투스인데 컴투스 같은 게 지금 현재 21선이 깨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최근에 음봉이 계속해서 연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어떻게 본다면은 계속해서 매도 힘이 강해지고 있다는 부분들로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정을 이용한 저가 매수는 아직까지는 좀 아니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게임빌 같은 경우는 이미 먼저 추세가 좀 무너졌습니다. 96,000원 부근에서 현재 쌍봉을 형성하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이중천장이죠. 이중천장 형성을 하게 되면서 추세가 좀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음봉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세가 강하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본다면은 이 종목도 접근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위메이드도 마찬가지 추세가 좀 상당히 좀 많이 무너졌습니다. 어떤 최근에 카카오톡과 어떤 서비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모멘텀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모바일 게임주는 전체적으로 현재 추세가 상당히 많이 꺾였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 쪽에서 영어통신이 0.4% 그리고 삼성홀딩스가 4.2% 정도 이제 강세를 보이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 가스관 같은 경우에 푸틴이 조금 그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되면서 단계적으로 조금 기대감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전혀 뭐 힘을 못 쓰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장 그 러시아 가스관 대장 같은 경우 동양철관이라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동양철관이 아침에 0.53%, 뭐 스틸플라가 1.04%, 뭐 세아제강이 0.86%, 뭐 큰 변화가 없다고 좀 보는 게 좀 맞지 않겠나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줄기세포 테마, 시리수혜주 같은 경우도 큰 변화는 아직까지 없는 아침 쪽에서 큰 변화가 없다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테마들 쪽도 한번 꾸준히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아직 저기 뭐 큰 의료 업종도 뭐 큰 변화는 없고요. 화장품 테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조금 그 보셔야 될 부분이 에이블 CNC도 마찬가지 최근에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저가 화장품 테마에 대한 부분 좀 부각이 되게 되면서 에이블 CNC가 상당히 좀 부각이 됐었죠. 그리고 코스맥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부터 좀 보셔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에이블 CNC 같은 게 아침 쪽에서 0.3% 정도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최근에 추세를 봤을 때 지금 현재 67,000원의 가격대를 현재 돌파를 못 해주고 있다는 부분이 조금 신경을 쓰인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은 뭐 여기서 추세가 모바일 게임과 마찬가지로 추세가 좀 꺾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어떤 그 에이블 CNC 같은 경우 중국의 어떤 수혜라든지 그리고 중국 수혜로 인한 어떤 저가 화장품에 대한 부분이 매력이 부각이 되게 되면서 실적에 가는 부분도 상당히 부각이 됐었지만은 이런 부분이 실적으로 조금 그 3분기 이후에는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좀 1차적으로 선반응이 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중국에 대한 그 저가 화장품에 대한 수혜 이런 부분도 좀 선반응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에이블 CNC와 마찬가지로 조금 OEM 관련 화장품 업체인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그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은 이 상승세가 조금은 그렇게 크게 뭐 긍정적으로 봐지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전에 28,500원 부근에서 나왔던 어떤 전 고점에 대한 매물이 1차적으로 다 소화가 됐다고 좀 보기는 힘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한 부분은 28,500원 전후에서 전 고점에 대한 매물을 충분히 소화를 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는지 여부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 외에도 조금 테마 쪽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자, 효성 OMB 그리고 조비가 아침 쪽에서 9.7% 그리고 8.79% 정도 현재 강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어떤 그 농업 관련 테마, 러시아와 그리고 미국 지역 어떤 곡창 지대의 어떤 가뭄이 지속이 되게 되면서 차별적인 어떤 그런 그 테마가 형성이 됐었는데 그중에 돋보이는 종목들이 현재 말씀드린 효성 OMB라든지 그 조비란 종목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효성 OMB 같은 경우 오늘 쪽에서도 지금 현재 전고점 돌파린 시도가 이제 나와주게 되면서 거래가 상당히 좀 유발이 되게 되면서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 9.4% 정도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일단은 아침 쪽에서 조금 그 상한가를 좀 시도하는 흐름이 나왔었지만 지금처럼 윗꼬리를 달게 되면서 상당히 윗꼬리를 달게 되면서 상승폭이 어쨌든 조금 소폭 감싸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1차적으로 이 부분을 보셔야 될 부분이 자, 요 종목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그 가격대를 보게 된다면 8,200원 부근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200원에서 매도 그 음봉이 나오게 되면서 매물에 대한 부담이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쪽에서 이 9% 상승 흐름이 유지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어떤 매물이 쏟아지게 되면서 이 매물이 개인적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소한 9% 상승세 좀 유지하는 게 상당히 더 중요하다고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려 본다면은 만약에 오늘 지금 현재 정도 가격에서 끝났을 경우에 내일 쪽에서 그 윗꼬리를 잡는 어떤 양봉이 출현하지 않는다면은 조금 않는다면은 조금 이 가격 정도 부근에서 시세가 좀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부분은 좀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구간이라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 조비도 마찬가지로 효성 OMB와 상당히 그 유사한 흐름,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성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을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조금 상기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풍, 장마, 수행수도 있는데 이 부분 종목 같은 경우 파루 같은 종목이 현재 4.8% 정도 현재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조비 같은 경우는 8.06%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크게 연결고리는 없는 것 같고요. 어떤 최근에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연속성이라고 조금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도 UL스케어 그리고 UL스케어 관련 종목 중에 PJ전자가 3%, 바이오스페이스가 2% 정도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업종 스캐닝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잠시 후 KLC 투자자문 김성원 이사와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두 분의 전문가께 시간이 되면은 업종별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한 번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KLC 투자자문의 김성원 이사 전화 연결로 만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떤가요? 네, 미 증시는 JP모건의 깜짝 실적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주말 뉴욕 증시 영향으로 3포인트 상승한 1816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학이나 기계, 증권, 운송장비 등이 강세를 보이는 반면에 보험과 통신업종 등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둔화된 중국 2분기 GDP 성장률 등 주식시장 악재가 이미 상당히 시장에 노출된 만큼 당분간 순고배기 장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일단 1780선을 단기 저점으로 상단은 1800 후반으로 박스권 대응하시는 것이 적절하게 보입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회사 어디를 준비하셨습니까? 네, 삼화화성과 포항충노가 94년 합병하면서 설립된 포스코 계열의 국내 1위 염기성 내화물 생산업체 포스코 캠텍입니다. 작년 2월 포스코 화성 공장을 위탁 운영하면서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회사 측은 2015년 완공된 침상 코크스 공장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침상 코크스가 생산되면 자체적으로 인조 흑연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제철소에서 철강 부산물로 콜타르가 나오는데 이 물질을 활용해서 고부가 가치 소재인 침상 코크스를 만들 수 있다며 침상 코크스 제조 기술을 가진 일본의 미쯔비시 화학과 미쯔비시 상사와 합작사를 설립키로 했습니다. 포스코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콜타르 제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의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경쟁력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포스코 캠텍 탄탄하기로 아주 소문난 회사인데요. 자 미래 성장 동력은 어떤 것일까요? 네,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응급제를 양산하면서 중장기 성장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음극재를 양산하기 시작해서 현재 연간 2,400톤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연말까지 최대 3,000톤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내에서 음극재 사업을 추진 중인 기업이 몇 곳 있지만 매출을 시현한 곳은 포스코 캠텍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장정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국내 글로벌 배터리셀 제조업체들에게 포스코 캠텍이 경쟁력 있는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면서 2015년 음극재 매출은 2천억 원대까지 늘어날 것이라며 태양전지, 이차전지 등 다양한 제품에 적용되는 필수 소재로 중장기 성장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포스코 캠텍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요? 네, 현 주가는 PER 8.5배, PBR 2.4배로 밸류에이션 보통입니다. 외국인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올 1분기 매출 3,2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는 등 실적도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가 조금 많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 되겠습니다. 매수가 12만 7천 원에서 13만 원, 목표가 14만 5천 원, 손절가 12만 원 제시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성원 이사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조금 힘이 빠지고 있는 오늘장 투자 전략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성유 팀장님. 네, 일단 오늘 지수는 0.1%대 강보합권에서 계속해서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그래도 전저점 부근을 지지를 했고 최근 전저점 부근을 지지한 이후에 오늘 좀 약간 부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우리가 그 글로벌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 일단 글로벌 충격이 컸었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접근해 보게 되면 8월 말에 이제 잭슨홀 연설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2008년도에 금융위기를 맞고 나서 그때 당시 버냉키 의장이 그 부양 연설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8월 달에 그 언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고요. 이번 물론 7월 달에도 FOMC 회의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는 크게 뭐 기대할 것은 없다. 다만 그런 뉘앙스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그 근거로서 이제 들자고 한다면 일단 현재로서 달러 가치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경제를 어떻게 보면 위협했었던 유가 부분의 그 상승 부분이 어느 정도 괴리를 좁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그 괴리가 너무 커서 그 부분에서 만약에 미국이 Q3를 했을 경우에는 더욱더 괴리가 벌어졌을 때 미국 경제가 물가에 의해서 유가에서 다시 한번 흔들릴 가능성이 계속 높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부양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던 측면들이 있었고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지난 3년 동안에 어떤 그 변화를 보게 되면 이 유가를 낮추기 위해서 미국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물론 경기가 안 좋다 뭐 그런 얘기들 나오고 뭐 신재생 에너지가 더 좋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서 어떻게든 간에 유가를 낮췄습니다. 낮췄다는 것이 일단은 첫 번째로 그 Q3가 무조건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도 그런 쪽으로 좀 판단하고 있는 그런 경향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8월 달에 대한 그 기대감들이 여전히 증시에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고 물론 지난 급락한 이후에 급등을 하게 되면서 일단 그 부분들에 대한 피로감은 있을지언정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이번에 급락세가 오면서 1780선 정도의 어느 정도 그 하방 경직을 이뤄냈다는 점이 긍정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1810선 오늘 좀 다시 한번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런 장세에서 그런 어떤 국제 상품이라든지 경기 부양에 대해서 강하게 반등하는 업종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밸류에이션이 그래도 좀 이렇게 괜찮고 수익성 개선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매수를 하신다고 한다면 크게 우려할 만한 지금 상황, 그 종목들에 대해서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가시화되지 않아서 1780선을 이탈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지만 그때 같은 경우는 그때 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투자 전략을 또 제시해드리는 방향으로 하겠고요. 지금은 현재로서는 일단은 낙폭과대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해볼 만한 기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정태근 팀장의 전략은요? 네,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1차적으로 일단은 뭐 반등에 대한 어떤 시그널보다는 어떤 하방 개선에 대한 추가적인 확보에 대해서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락으로 좀 최근에 추세 좀 하락으로 전환이 됐는데 이 부분을 돌려줄 만한 원동력이 없다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계속 하방 개선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시게 되면서 어떤 저가 매수에 나서는 것이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1780포인트까지 감시 이탈을 하게 되면서 그 부분을 확인해서 다시 올라왔었는데 이런 부분이 변동성이 확대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최근에 추세를 보게 된다면 어쨌든 아래쪽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 속에서 위쪽으로 돌려주는 흐름이 나왔을 때 접근하셔도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굳이 저가 매수에 나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방 경색에 대한 부분은 확인을 좀 하시고요. 그리고 굳이 따라가고 싶다면은 어쨌든 지금 현재 강력하게 시장에 좀 강력하게 부담이 되고 있는 외국인들의 하방 포지션에 대한 청산이 나올 때 따라가셔도 늦지 않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서 한번 뭐 수급을 살펴보게 된다면은 코스닥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은 외국인들 현물 매수는 현재 여전하고요. 그래서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은 선물엔지 콜옵션 쪽에서 상방 포지션을 잡아가고 오늘 쪽에서는 좀 잡아가고 있다는 부분이 좀 긍정적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오늘 쪽에서 그 매수를 좀 돌아서긴 했지만 이 부분이 아직까지 강력한 어떤 위쪽으로 어떤 방향 전환이라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아무튼 외국인들의 대외 변수에 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뭐 대외 변수에 조금 취약하다는 부분을 말씀 안 드리더라도 이런 부분 좀 이해를 하시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조금 뭐 그 GDP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하방 얘기가 되면서 어떤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오고 있지만은 지금은 어쨌든 뭐 미국의 QE3라든지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 이런 경기 부양책 어떤 연결고리를 좀 찾아보게 된다면은 지금은 어떤 시장 관계자들이 원해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어쩔 수 없는 상황,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해서 빠져들기 때문에 좀 나오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유럽 쪽도 그렇고요. 중국 쪽도 그렇고 지금 현재 GDP가 감소하고 있는 부분,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스페인, 그리고 이탈리아 쪽으로 전이가 되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본다면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으로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메르켈 총리도 한 발짝 물러섰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게 된다면 중국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나온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연준에서 QE3를 한다 안 한다 그 부분 좀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미국 연준 특히나 버냉키 의장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되게 된다면은 반드시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쪽으로 가는 것은 더 안 좋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전제 조건을 깔아야지 어쨌든 추가 부양책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섣부른 기대감보다는 어쨌든 시장에 조금 눈치를 좀 살피시면서 조금 관망하는 자세 그리고 하방 경색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확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본다면 외국인들의 어떤 하방 포지션에 대한 청산 그런 부분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조금 짧게 그리고 비중이 적은 한도 내에서 짧은 전략 마지막으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투자 전략까지 짜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성규, 정태근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이 또 잠시 후 이어집니다. 무료 문자 013-3366-0110, 023153-2610번으로 주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블로그도 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셔서 많은 자료들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벤트 참여도 꼭 함께해 주시고요. 자,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